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저한테 존경한다는 오랜 지인입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발리카삭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코가 막히고 압력효행이 잘 되지 않아서 지어간 감기약을 먹고 다이빙을 했다. 그날 세 번째 다이빙을 했고 상승할 때 역압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다이빙 포기했고 또 그 다음 날 귀국했고 지금 지난주라고 했으니까 벌써 한 4, 5일은 됐겠네요. 귀나 코 막힘 증상은 없어졌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뭐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안 가도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이 감기 있을 때 다이빙을 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가 막힐 때 다이빙 하는 문제는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코만 막히면 다이빙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가 막힐 때 거의 항상 압력효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코가 막힌다는 이 기가 막히는 상황, 이거는 또 코가 막히면 압력효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는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코 속에 있는 어떤 살 덩어리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은 수년 전에 한번 유튜브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코 안에 붙어 있는 큰 살 덩어리들을 우리가 갑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터비네이트 혹은 콩카 이렇게 부릅니다. 위에 중간에 아래쪽에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비갑계, 이 하비갑계가 뒤로 쑥 들어가서 끝나는 부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관의 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비갑계가 제일 크고 또 제일 잘 붙습니다. 이 하비갑계의 끝이 부으면서 이관의 입구를 막기 때문에 압력효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inferior turbinate라고 하는 이 살이고요. 그 바로 뒤쪽에 비인강 쪽에 있는 구멍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비갑계의 끝부분에 있는 이관의 입구입니다. 코 뚫는 약을 저희들이 평소에도 자주 먹습니다. 감기 걸리거나 코 막힐 때. 이 약이 주로 우리가 먹는 약 성분이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약 때문에 이걸로 히로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같은 데는 감기 약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약의 용량을 철저히 체크합니다. 왜냐? 그 약으로 마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약을 소량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코 속에 부어있는 갑계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가 막힌 것을 해소해 줍니다. 이 영어로는 주로 이걸 우리가 수다페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비갑계와 이관의 입구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코 막힘을 해소해 주는 거죠. 문제는 이놈의 약이 일시적으로 코 막힌 것은 해소시켜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 약을 먹고요. 약발이 한 서너 시간에서 7, 8시간까지는 갑니다만은 우리가 아침에 일찍 약 먹고 다이빙을 3번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오후에 마치는 시간이 4시 정도 됩니다.
그 질문 주셨던 그 내용도 보면 아마 아침에 약 먹은 것 같고 마지막 다이빙 올라올 때 역압착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힌 코가 뚫리고 막혀있는 이관의 입구가 뚫렸지만 이 약발이 떨어지면서 다시 코가 불어 올랐고 이관의 입구가 막혔고 그러면서 역압착을 느낀 겁니다. 이거 감기 때 약 먹고 다이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약은 계속 먹으면 3일 이상 먹으면 이 약을 우리가 반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 먹어도 듣지도 안 하고 더 코가 막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다이버들에게는 이 약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중추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신경질 내거나 흥분을 잘하거나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어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몸에 힘이 쭉 빠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빨리 뛰고 크게 뛰고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평소에 먹어보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약을 바꾸거나 안 먹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이 약을 다이빙 들어가기 전에 먹고 물속에서 이런 걸 겪으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다이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슈더패드리는 산소 중독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다이빙을 하기 전에 이 약을 먹을 때는 절대로 의사가 정해주는 처방받은 용량보다 더 많이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그 두크 대학하고 그 고압의학회에서 쥐를 가지고 챔버에서 실험을 해서 소량일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워낙 다양한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산소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걸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의 경우는 특히 깊이 들어가서 오래 있는 다이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야 되는 약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어떤 약이든지 고압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약 먹기 전에 밖에서, 물속이 아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약을 한번 먹어보고 그 약이 내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이빙 전에 먹는 게 좋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코가 막히는데 나는 다이빙 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력 표경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강사분들하고 잘 상의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발살부입니다. 코를 잡고 폐 속에 있는 공기를 귀로, 사이너스로 밀어 넣는 거죠. 그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는 그 압력 평형을 한과 동시에 이 턱을 좌우로 픽픽픽 돌려주면 이것이 이관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이러면서 압력 평형이 더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죠. 로리즈 방법, 에드먼드 방법, 압력 표현해서 춤을 생기는 이런 짓도 하죠. 자기한테 잘 맞는 압력 표현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다이빙 가서 여행 가서 주무실 때는 가급적이면 방안을 가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계적인 가습기가 없다면 수건을 큰 놈들을 적셔서 방 안에다가 늘어놓고 잠을 자면 코가 아무래도 좀 편해집니다. 주무시기 전에 혹은 주무실 때 가능하다면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얹고 코에다가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것도 코막힘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줍니다. 비강 세척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쿠팡에 들어가시면요. 네티펫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노말셀라인, 약물이 아니죠. 노말셀라인은 생리식염수입니다. 이거 여기 담아가지고요. 코 속에 넣어서 코 안에 있는 분비물을 씻어내주는 그런 짓인데요. 이거 잘 익히고 나면, 코가 엄청 시원합니다. 코 막힘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고요.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이 코 막힘이나 콧물이나 재채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먹는 약과 혹은 스프레이제를 코에 뿌려줌으로써 코 막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끝내주는 어떤 삶이고 우리 경험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질병 때문에 이 다이빙을 방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일상에서 먹어본 약으로 선택해서 약을 드시고요. 압력 평형 요령도 좀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 막힐 때 다이빙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코 막히는 약을, 코 막히는 것을 해소해 주는 약을 먹고 다이빙 하는 것의 어떤 위험성과 요령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쌍한 꼬마는 재채기를 하는데 콧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네요. 여러분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